이 금액이면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 종이 한 장. 태워버립시다. 2014년 런던의 한 허름한 호텔 방. 말끔한 정장을 입은 일본인 남자가 테이블 위에 백지 수표를 올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눈빛. 그 눈빛만큼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찰나. 찍! 남자는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일본인의 면전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간 건 내 나라의 자존심이야.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아니, 전 세계에서 조직적으로 폐기해왔던 금단의 지도. 그 지도가 세상에 공개되던 날, 일본 외무성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뒷문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 지도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기에 일본은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그 30년의 추적기를 공개합니다.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도서관, 박물관, 고서점에 있는 지도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명분은 문화재 환수였지만 실상은 증거인멸이었습니다. 시 오브 코리아라고 적힌 지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된 고지도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유럽으로 떠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훗날 독도 지킴이로 불리게 될 박 교수였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컵라면 몇 개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불태우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야 한다. 그 일념 하나로 그는 유럽의 뒷골목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였습니다. 동양인, 그것도 이름 없는 가난한 유학생에게 귀중한 수장고를 열어줄 리 만무했죠. 낮에는 접시를 닫고 밤에는 도서관 경비원에게 사정하며 몰래 자료를 열람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교수는 프랑스 파리의 한 고서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봐 젊은이 늦었어. 어제 일본인 사업가가 와서 19세기 아시아 지도란 지도는 싹쓸이해 갔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박 교수. 놈들은 빨랐습니다. 자금력, 정보력, 인맥. 모든 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사사카와 재단 같은 거대 자금을 앞세워 전 세계 학계에 로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고서점 주인이 박 교수의 처진 어깨를 보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 일본인들이 유독 영국 왕실 지도만 찾더군. 왜 그랬을까? 영국 왕실 지도. 그 단어가 박 교수의 내리를 스쳤습니다. 19세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당시 영국 해군의 지도는 국제법상의 바이블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조차도 영국 해군의 지도를 베껴서 썼을 정도니까요. 박 교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만약 일본이 베껴 쓴 원본이 영국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 길로 박 교수는 짐을 싸서 런던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영국 왕실 해군 기록 보관 소유 KHO의 지하 소장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매일 아침 7시 보관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하듯 담당자를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영국 공무원들은 그를 미친 동양인 취급했습니다. 빵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틴 지 3개월째. 드디어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은퇴를 앞둔 한 노년의 사서가 박 교수의 끈기에 간복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길래 이러는 거요? 박 교수는 서툰 영어로 하지만 피 끓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내 나라에 빼앗긴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서의 도움으로 들어선 지하 수장고.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역사의 무덤이자 보물창고였습니다. 수십만 장의 지도 더미 속에서 1876년이라는 숫자를 찾는 모래사장 반을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5시간 먼지를 뒤집었으며 지도를 넘기던 박 교수의 손가락 끝은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2줄 뒤 새벽 2시.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서 박 교수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일본 해군성의 공식 직인.
그리고 독도가 명확하게 조선의 영토와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박 교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본의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다는 거짓말을 뿌리째 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 교수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소름 끼치도록 유창한 한국어. 뒤를 돌아보니 런던에 도착했을 때부터 미행하던 일본 대사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수장고의 문은 이미 잠겨버린 상태. 아무도 없는 지하 3층.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박 교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현금 가방이 아닌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넘기시죠. 역사책에서 실수 하나 지운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박 교수는 지도를 가슴에 품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너희들의 제약이지. 박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박 교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옆에 있던 거대한 철제 사다리를 그들 쪽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쾅! 굉음과 함께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박 교수는 미친 듯이 비상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지도를 뺏기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영원히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런던의 차가운 빗속을 뚫고 대사관으로 향하는 박 교수. 하지만 대사관 앞에는 이미 검은 세단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직감한 그는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몸을 숨겼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한국에 있는 유일한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 지금 바로 팩스 번호 불러. 내가 드디어 찾았어. 그 순간 부스 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누군가 박 교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전화기 수화기가 덜렁거리고 빗소리에 섞여 박 교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박 교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도가 공개된 후 일본 열도는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런던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당황한 일본 요원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박 교수를 밀치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박 교수. 깨진 유리 파편에 손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그는 품속의 지도부터 확인했습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를 구한 건 수장고의 노년 사서였습니다. 박 교수의 뒷모습이 불안에 몰래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자네,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건 건가? 늙은 사서의 물음에 박 교수는 피 묻은 지도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제 조국이 영혼입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박 교수의 귀국길은 7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미 정보를 입수한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며 위조된 문서를 반입하려 한다고 흑색 선전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가 모인 자리. 박 교수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묻습니다. 1876년 당신네 해군성이 영국 왕실에 보낸 이 공문도 위조입니까? 박 교수가 공개한 지도와 문서. 거기엔 일본 해군성이 직접 쓴 필체로 다케시마 독도는 조선의 강역에 속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NHK 기자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그건 영국의 일방적인 표기일 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지도의 뒷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곳엔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바로 일본 태정관 당시 최고 행정기관의 수결이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당신들의 조상조차 독도가 한국 땅임을 승인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이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 NHK 기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장면은 유튜브와 위성을 타고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영국의 BBC는 일본의 영토 주장은 역사적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조차 한국의 한 학자가 일본의 100년 거짓말을 종식시켰다며 일면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었고 기시다 총리는 예정된 오찬을 취소하고 관저에 틀어박혔습니다. 수천억 원의 로비 자금으로 쌓아 올린 일본의 거짓말 탑이
박 교수의 피, 땀, 눈물이 서린 종이 한 장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 교수는 환호하는 인파를 뒤로하고 조용히 독도를 향했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마주한 독도. 동해의 외로운 섬이 오늘따라 유난히 웅장해 보입니다. 박 교수는 바위에 손을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독백했습니다. 할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야 놈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온전히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며 마치 고맙다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영토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바쳤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켜낸 피해 유산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교과서를 바꾸고 로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끄는 순간 그들은 다시 침략의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계시는 한, 독도는 영원히 단 1초도 빠짐없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일 것입니다. 지금 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그리고 독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독도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일본의 야욕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강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